보세요. 오늘 2장 도시개발법 펼쳐 보시는 거예요. 그 86페이지 도시개발법이 절차법인데 개발 사업을 하는 6문제가 출제를 해요. 6문제 출제되는데 서너 개 정도 마치어야 된다. 어저께 합격한 문제는 좀 어려웠나요? 아니, 2주차가 좀 어려웠고 3주차는 되게 쉬워가지고 해설 강의도 짧게 끝냈는데 문제가 합격한 문제 2개 정도 빼고는 문제 되게 쉬웠는 제 생각에 그게 제 생각하고 시험 보는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좀 되게 어렵다 하는데 의외로 점수 되게 잘 나오고요. 이건 되게 쉬운 거다, 정답도 툭툭 나오는 거다, 짧은 거다 하는데 점수가 의외로 안 나와요, 평균 점수가. 그래서 보면 수험생하고 나하고 보는 눈이 좀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수험생들은 눈이 크고 나는 눈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게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86페이지의 도시개발법인데 이거 우리 개발 사업을 한 이 법의 가장 대표적인 데가 수업 시간에 얘기합니다만은 마곡 신도시 있잖아요. 그다음 판교 신도시, 얘네들이 가장 대표적인 수용 방식으로. 그러니까 머릿속에 일단은 개발 사업을 하려면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돼요. 구역을 지정을 해야 돼. 이 동네를 밀자. 구역 지정을 하고 그다음 지정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누가 시행을 할 거야? 불도저 미는 개발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러죠? 누가 하지? 그래, 누가 하는지 정해지면 실시기 인가 받아서 공사 들어갈 거야. 그럼 방식은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고 혼용 방식이 있다. 그럼 수용할 때는 어떻게 하지?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냐? 환지 계획 인가 받고 공사하고 환지 처분 그리고 청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시험을 내는 게 구역 지정하는 거예요. 구역 지정. 그래서 거기 제일 먼저 도시개발 구역 지정한다는 게 먼저 나오고 시험 출제 회차는 뭐 의미 없어요. 매년 나왔으니까. 그 다음 넘겨보시면은 91페이지를 보면 개발사업 시행자라고 있나요? 사업 시행자를 이들 중에서 이제 지정권자 정해주면 사업 시행하는데 93페이지를 보면 그 시행자 중에 조합이라고 있죠. 조합.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 조합을 만드는구나. 가장 중요한 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조합. 도시개발 사업도 조합 설립해서 한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만들듯이. 그 다음에 저 95페이지 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이라 해서 조합이 시행자 정해지면 실시계획 만들어서 인가받고 실시계획 인가 그런 표현들을 익숙하셔야 돼요. 또 한 장 넘어가면 96페이지의 중간에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란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식이 나오는데 첫째 나오는 게 수용 사용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한 2장 딱 넘어가면 이 책은 정말 쫙 줄여놔가지고 공부하기 되게 편하게 가지 다 쳐놨기 때문에 양 많이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양이 부담스럽지 않아야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반복을. 그래서 반복해서 보면 충분히 다 풀린다는 것. 100페이지가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해서 환지 계획 만들어서 인가 받고 환지 계획 인가, 환지 인가. 또 한 장 넘어가면 103페이지가 환지 예정지 지정, 환지 예정지. 그다음 하나 넘어가면 바로 환지 처분.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청산 후 확정해서 한 장 딱 넘어가면 청산 권리 조정 끝이라고. 그래 봐야 몇 장 되지도 않잖아요. 한 10장 남짓 되는 거 이거 하루에 날 잡고 방망이를 좀 두드려서 부드럽게 해서 뜯어 먹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 그러죠? 종이 새 거는 소화 안 되지만 방망이를 몇 번 두드리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물에 타서 마시면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거. 이거 만약에 다 씹어 먹었다. 다 외워진다. 그럼 여러분 뭐가 안 먹어요? 먹죠. 그 정도 정신력이 있어야 돼. 이까지 물 몇 장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그 독한 술도 먹는데 안 그래요?
몸에 그렇게 안 좋은 술 엄청 여러분 즐기잖아요. 그 독한 술도 먹는데 이까지 안 독해요? 부러워요. 나는 내 몸에 제일 안 좋은 게 술 같아요. 술 좀 들어가면 온몸이 고달프니까. 그래서 진짜 체질 좀 바꾸고 싶어 진짜. 자, 제일 먼저 86페이지 안 가세요. 도시개발법이라고. 자, 거기 제일 먼저 녹차별로 탁탁탁 정리할 테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게 도시개발법이다. 이렇게. 제일 먼저 개발 사업을 하려면 개발 구역을 제일 먼저 지정해야 돼요.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할 때 계획을 먼저 사실은요. 개발 계획을 먼저 딱 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역 지정하자. 이렇게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역을 먼저 일단 지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객관식 거의 하나 나옵니다, 사실은. 그래서 머릿속에 개발 사업을 하려면 특정 지역을 개발 구역을 딱 지정해야 되는데 누가 지정하느냐? 개발 구역에 쉽게 말하면 구역의 지정권자가 누구냐 해서 머릿속에 원칙으로는 이 아내들이 하고 예외적으로 얘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 구역 지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시, 도지사나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해요.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이때 말하는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에 도지사. 그 다음에 수원, 성남같이 인구 50만 넘는 대도시 시장이 관할구역에서 구역 지정한다. 꼭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을 한다. 야가 지정하는 사유가 5가지. 벌써 두어 바퀴 돌으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힘길이하게 좀 떠올라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한 두 바퀴 이상 돌으신 분들은 그리고 스스스스 보면 기억 다 올라오죠? 웃음의 의미는 좀 공허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유가 5가지인데, 자, 국가가 찬찬히 외우려 하지 마시고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부처 장관이 요청하는 거예요. 장관이. 그 장관은 장관한테 가서 요청해야지. 근데 장관 지정해야지. 그 다음에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여러분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구역 지정해야 되겠다. 그럼 어찌를 할 것 같아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자, 60%가 A도에 걸쳤고 40%가 B시에 걸쳤다. 그럼 누가 지정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 두 가지로 시험 내더라고. 자, 과반수가 되는 면적, 많은 면적에 속하는 그 지자체에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든지 둘 이상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내든지 어디가 맞을 것 같아요? 전자, 후자? 둘 다 틀려요. 일단 자기들끼리 협의를 먼저 해요. 그래서 누가 지정할지 협의한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협의가 잘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간에 협의가 안 돼서 빡 터질 때, 그러니까 이 사소한 걸 틀린다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 개 시도 대도시 걸치면 자기들끼리 뭐부터 하고 협의를 먼저 하자. 누가 지정할지. 그때 잘 안 될 수 있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면 된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 난리가 날 때, 이럴 때 원래 5가지 사유 중에 중간 하나만 좀 더 채워놓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다 이렇게. 머릿속에 뒤집어서 구역 지정권자는 자, 막 떠들면서 하는 거예요.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인데 이런 5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럼 여기서 말단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해요, 못해요? 못해. 시군구청장은 지정을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뭘 절차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걸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뭐라고 하냐면 상급청 요 시도지사한테 가서 근데 지정권자에게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요청.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지정의 요청을 해서 얘가 지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외우려 하지 마시고 몸에 붙여야 돼. 반복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 양천구청장은 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강서구청장 안 된다 이 말이야. 서울시장한테 가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요청. 그래서 시장운수구청장은 누구한테 가서? 시도지사.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광명시장은 경기도지사한테, 저 강릉시장은 강원도지사한테 지정해달라고 요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군구청장은 요청을 해요. 누구한테? 저 분홍 색깔 쫙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 그러면 안 돼요. 또 야들한테 가서 또 지정했던 제한이란 게 또 있거든. 제한이란 게. 자, 일단 요만만. 지금 벌써 졸라고 하니까. 자, 86회 지금 졸라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아유, 진짜 이게. 또 주말에 고생했는데 월요일 오니까 익숙한 목소리로 쫙 마이크가 돌아가니까 또 너무 편안한 고향에 온 느낌. 또 졸리는 거 이렇게. 지금 뭐 강의실에 온 여러분들이 이렇게 졸리는데 뭐 라이브로 집에 있는 사람들 지금 컴퓨터 켜지도 않았을 뻔 켰다 하더라도 혼자 돌아가고 있어요. 네, 한 10분 뒤에 이제 딴짓 하기 시작해요. 맞죠, 여러분? 확실히 집에서 컴퓨터로 보면 집중력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외국에서만 바이러스 없으면 괜찮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쫙. 그래서 뭐 보는 거예요. 86페이지에 보면 자, 1번에 원칙적 지정권자 연필 딱 잡고 연필 시도지사, 특별자치도, 대도시시장.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간에 협의하여 지정권자 정함. 거기 한번 보면 개발국이 둘 이상 시도, 대도시, 행정구에 걸치면 자기들끼리 뭐부터 하고? 협의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예외적 지정권자라고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자, 장관이 지정한 사유 몇 가지? 그러니까 당연지사로 자꾸 여러분 스스로 세다고 믿으셔야 돼요. 아, 이거 뭐 당연히 국가가 사업한다든가 관계 중앙부처 장관이 요청하거나 그 네 번째 보면 시도, 대도시 박 터져서 협의가 안 되거나 천재지변 그러죠. 그러면 이제 3번만 좀 신경 쓰면 되네. 3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동그라미 하고 정부 출연기관장 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장관 찾아가서 제안을 한대요. 그 여기서 이제 간 크게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지정에 제안을 한다네요. 제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얼마 이상으로 해달라고 30만 이상. 요거를 바꾸는 거예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 바로 중앙정부 산하인데 지방공사가 제안한다 또 무슨 조합이 뭐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지고 우리 30만 이상으로 국가객도 관련됐고 해가지고 좀 지정해 주세요라고 제안하려면 장관님한테 누가 간다고?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방공사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때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3번이고 5번이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가 하고?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하고. 그리고 박스 밑에 지정의 요청이 있지요? 요청 보세요. 시장운수구청장은 주어에다 줄치고 시도지사에게 동그라미 하고 개발구역 지정을 뭘 할 수 있다? 요청하잖아요. 요청.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누가? 그럼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이리 오너라 어디 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춘향전 읽어보신 춘향전이요. 지금 버전으로 하면 진짜 엄청나게 야한 소설이에요. 16먹은 애 18먹은 애 둘이거든. 이파리 청춘 16. 그 엄청 묘사가 그 시기해요. 그래가지고 이리도 보고 저리도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러면 시장운수구청장이 누구에게 가서? 시도지사한테 가서 뭐 한다고? 요청.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시군구청장은 지정권자에게 요청한다. 틀리잖아요. 시도지사한테 제안한다. 틀리잖아요. 제안이 아니고 요청이라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든 여러분들이 다 맞다고 풀었는데 틀려가지고 해설 강의 보니까 어이없는 거 있지 않아요? 또 저렇게 또 틀렸네 이렇게. 늘상 접하고 늘상 배우고 늘상 했는데도 또 틀려 있고
그저 어이가 없는 거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예요 원래가.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4번에 개발구역 지정에 제한이란 말이 있나요? 여기에 이제 저 재밌는 게 나오는데 잘 봐야 돼요. 1번 원칙,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하세요. 사업 시행자. 나머지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를 영이 정하는 서류를 제주도 그다음 시군구청장에게 줄치세요.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제주도에선 제주도 그 밖에 시군구청장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뭘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조만한 것이 보여요. 도시개발조합은 구역 지정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죠? 이 지문이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에 제한할 수 없는 자 골라봐라 할 때도 야가 답이었어요. 기출문제. 그러면 자 뭐가 뭔지 모르니까 또 한 장, 두 장 넘어가 봐요. 91페이지에. 자, 지금 91페이지가 개발사업 시행자라고 있나요? 자, 시행자 거기 밑에 1번에 1번 잘 봐요. 본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자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 이렇게 찬찬히. 자, 구역을 자, 강서구 저 마곡지구를 개발사업 하려면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니까 서울시장이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울시장이 요 개발 계획을 짜는 거야. 그 개발 계획은 구역의 지정권자가 미리 짜가지고 여기에 맞게 구역을 지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서울시장이 구역 지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서울시장이 자, 구역 지정권자가 얘네들 중에 사업 시행할 자를 정한다 이 말이거든. 그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이들 중에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지정된 시행자 야네들이 뭘 만들어야 되냐? 사업의 그렇지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실시계획. 그러니까 요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다고? 시행자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시행자가. 그리고 실시계획 만들어서 지정권자 찾아가서 뭘 받고? 인가. 지정권자 찾아가서 인가 받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행자를 한번 봐봐요. 박스에 국가 지자체 줄을 한번 치고 국가 지자체 줄 딱 치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나왔죠. 기업만 줄 쳐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 농어촌, 관광, 철도공사 그런 애들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은 무시하고 일단 4번에 지방공사 줄치고. 자, 우리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자 뭐라고 지금 됐냐 하니까 국가가 직접 할 수 있어 없어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표 선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방공사란 말은 이제 들을 만큼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중앙정부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만든 공기업 이걸 지방공사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경기도시개발공사라고 나오면 경기도지사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시개발공사는 경기도에서 만든 공기업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서울 사는 SH는 서울하우징 SH라고 들어봤잖아요. 그 서울시에서 만든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지방공사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마곡지구를 구역 지정했죠. 서울시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서울시 산하 SH한테 개발사업 시행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계획 관련돼 가지고 직접 해야 되겠다 해서 구역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가 직접 한다 해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주로 LH한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교는 LH가 한 거고 마곡지구는 SH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LH나 지방공사도 시행자가 될 수 있구나. 그 다음 밑에 민간 시행자 중에 1번, 2번 중요한 겁니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줄치고 2번에
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이란 말 나오죠. 조합 동그라미 탁 동그랑땡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가로초기 그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만 할 수 있다. 환지 방식. 자, 지금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이, 자, 아니면 얘들이 뭘 만들어서 조합 만들어서 할 수 있는데, 조합이 할 때는 반드시 무슨 방식만 한다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로 돈을 주고 이제 수용 및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돌려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수용 사용 방식, 즉 수용 방식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100만 평의 구역 지정했다면 시행자가 돈 주고 땅을 다 사야 된다는 거야. 안 파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하고 강제 수용. 그러니까 항상 시행자가 소유권을 다 취득한다는 거야. 그 단점이 돈이 많이 들죠. 매입비, 보상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LH 같은 데서 자기 땅을 다 만들어 놓고 몇 조 원 들여서, 그리고 돈 들여서 불도저도 쫙 미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개발 사업 딱 해서 조성된 땅을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개발구역 지정했으면 돈 주고 땅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지별 땅 주인의 권리 그대로 인정하고, 주로 이제 조합이 많이 해요. 그리고 다시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용도지기 바뀐 땅으로. 그래서 장단점이 돈이 덜 들고 돈이 많이 들고, 개발의 이익이 그 대신 단점이 땅 주인에게만 가는 것, 고루고루 나눠지는 것. 그래서 섞어서 하는 게 혼용. 지금 뭐라고 했냐면, 소유자들을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도 있고, 야들이 뭘 만들면 조합을 만들었을 때 조합은 반드시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그러니까 조합이 무슨 뭐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고 뭐 수용하고 이런 말로 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조합은 반드시 무슨 방식만? 환지 방식만.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짠챙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일단 짠챙이들이 뭐 그래도 구색은 맞춰줘야 되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는 민간 법인들이라든가 토목공사업자라든가 또는 뭐 등록 사업자 뭐 쭉 이렇게 있어요. 자, 다시 얘네들 중에 사업 시행자를 구역지정권자가 정하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꼭 명심할 점이 있어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요, 이 중에 토지 소유자 조합 둘 중에 하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정해줘야 됩니다.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그래서 거기에 박스 밑에 2번 환지 방식인 경우에 특징이 있나요? 자,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 우선 해줘야 돼요. 지주들을 전부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야들 우선적으로 정해주는 건 맞는데, 그런데 얘네들이 지정 신청이 안 올라와. 서류를 갖춰 우리가 하겠다고 지정 신청 와야 될 거 아니야. 지정 신청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위법 부당하게 올라오든지. 아,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도 야들을 고집하지 않는다. 지자체 LH 얘들 정해놓고 시행케 할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사유를 조금 한 개 정도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밑에 3번 봐봐요. 시행자 지정의 특칙이라고 있나요? 자,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환지 방식이라 하더라도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해놓고 박스 있지요? 1번은 꼭 신경 써야 돼요. 이 개발법에 은근히 있다가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아요. 1번 토지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1년 동그라미 탁 하고 1년 내에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지정권자가 신청된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몇 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 안 올라와요? 아니, 야들이 1년이 가도록 개발계획 수립고시 1년이 가도록 우리가 할게요, 지정해 주세요 안 올라오니까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해서 네가 하라고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 3번 아직 할 때가 아니고. 자, 그런데 자 다시 보세요. 자, 구역의 지정권자가 얘네들 중에서 시행자를 정했는데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소유자나 조합 둘 중에 하나 우선적으로 정해줘야 된다. 그러죠?
그런데 환지 방식으로 우선적으로 네가 하라고 하고 싶은데 개발계획 수립고 시후 몇 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 안 올라오면 또는 위법부당해. 위법부당한 내용을 가지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도 지자체 등을 정해서 사업시행케 하겠노라. 자, 그 다음 정상적으로 지정을 했는데 얘네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 안 올라와. 인가 받았고 인가 해줬더니 공사 착수를 안 해. 공사하다가 부도 파산 났어. 그러면 시행자를 딴 놈으로 변경 사유가 나와요. 요게 시험에 또 솔찬게 나오거든. 그 밑에 시행자 변경 사유 있나요? 통째로 나온 것도 있지만은 이것저것 섞을 때 한두 개 또 써먹거든. 자, 지정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행자를 딴 놈으로 변경할 수 있다. 내기 얼마 좋습니까? 자, 4번부터 보세요. 1, 2, 3, 4 4개 나오죠? 4개 중에 1번은 중간쯤에 숫자 몇 년? 자, 4번은 몇 년? 1년. 우리가 이 각종 이 1년, 2년, 3년 이 얘네들 때문에 진짜 골병 들어요. 그러면 변경 사유 중에 1번도 2년, 4번도 2년. 그러면 답은 몇 번? 아니 몰라도 박스에 4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1번도 2년, 4번도 2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답은 몇 번이요? 4번이지. 1번도 1년, 4번도 1년. 그럼 몇 번이요? 1번. 1년도 아닌 것이 2년도 아닌 것이 3년이 들어가 있어. 안 봐도 그게 잘못됐네. 그죠? 1번을 2년으로, 1년으로, 4번을 1년으로 바꾸면 답이 2개 아니요? 몰라도 푸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해놓고 1.5초 만에 지문 5개 훑었는데 3년이 들어가 있어. 걔가 답이지. 휙 훑었더니 2개가 2년이야. 2년. 밑에 게 답이요. 얘들 위치 안 바꿔서 내거든요. 휙 훑었는데 둘 다 1년이야. 그럼 위에 게 틀린 거야. 그러면 봐봐, 왜 숫자가 아닌 게 답을 만들 수 있어? 변경사유인데 틀린 거 골라봐라. 부도 파산 안 난 놈. 부도 파산 안 났는데 뭐하러 바꿔? 행정처분 안 받은 놈. 이 두 번째거든. 그러죠? 이거 합격단 문제 들어가는데 이거 틀리면 진짜 우리 옥상 가든지 해가지고 옥상 가도 떨어져 죽지 않아. 옥상에 난간 높이 얼마 이상 설치하라고? 1.2m, 1.2m. 발코니 몇 미터까지는 괜찮다? 1.5요, 1.2요. 살짝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1.5 그러죠? 자, 변경사유 4번. 시행자로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아까 환지 방식일 때 소유자, 조합 둘 중에 하나 우선적으로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걔들 정해줬다니까. 걔네들이 개발구역 지정고 시후 몇 년 내, 1년 내 실시계획에 인가를 신청 안 하는 거야. 야들 지정해줬다니까. 근데 봐봐봐. 몇 년이 가도록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올라와.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할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바꿔줘야지. 그 다음 1번으로 올라가 봐요.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와서 인가 해줬네. 인가 받아도 몇 년 내? 2년 내 사업에 뭐 하지 않으면 착수. 삽질 안 하네. 삽질 기억나죠? 예, 들으니까 삽질이 기억나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받고 몇 년 내 삽질을 안 해? 도대체 왜 삽질을 안 해? 바꿔야지. 삽질 나오면 몇 년? 2년. 착수 2년. 착수가 1년이 아니고 착수가 삽질이라고요. 착수, 삽질 몇 년? 2년. 실시계 인가 신청 안 올라온다 그러면 1년. 그래. 실시계 인가라는 말은 우리 건물 지을 때 건축 허가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시계 인가 받아야 공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환지 방식으로 소유자 조합 둘 중에 하나 우선적으로 정해줬다니까. 근데 야들이 몇 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꿔버려. 1년. 정상적으로 실시계 인가 신청 와서 인가를 공사해 해줬는데 몇 년에 가도록 사업 착수 안 하면. 그렇지. 요요요요. 아우, 착수 2년. 인가 신청 안 한다 그러면 1년. 오케이?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잖아요. 왜냐하면 2번 봐봐요. 행정처분에 의하여 시행자 지정 실시계 인가 취소됐대요.
바꿔줘야지. 행정 처분 받았는데 위반해가지고. 세 번째, 시행자 부도 파산 그 밖의 사유로 도저히 목적 달성하기 어렵다. 아니 부도 파산된 놈을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줘야지. 사투리 버전으로. 그래서 요 네 가지에 해당하면 시행자를 딴 놈으로 뭐 해버려요? 변경. 자, 그럼 다시. 자, 국가부터 이렇게 쭉 해서 얘들이 이제 법으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다 해놓고, 자, 이 구역 지정한 자가 이들 중에 지정할 거 아니야. 예. 근데 법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전부를 환시 방식으로 한다면 소유자 조합 둘 중에 한 놈을 우선적으로 정해주라. 그런데 이 아들이 정해주는데도 도대체가 개발계획 수립고시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이 안 올라와요. 위법 부당해. 그러면 딴 놈을 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거는 시행자 변경이 아니야. 이거는 지정 신청 자체가 안 올라왔는데, 그래서 딴 놈을 정하겠다는 얘기고, 정상적으로 지정 신청 와서 지정을 해줬더니 아들이 몇 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바꿔버려. 1년. 인가 해줬더니 몇 년 내 사업 착수 안 하면 2년. 부도 파산 났거나 행정 처분 받은 놈들을 바꿔줘야지. 자, 여기서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는 봐봐요.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나 자치단체, 특히 야까지 시군구가 말단이니까 직접 지정하거나 최소 뭘 할 수 있어요? 요청. 그 야는 뭐 시군구 찾아가서 제안을 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제안을 야 찾아가서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직접 지정하거나 최소한 뭘 할 수 있으니까 요청한다니까요. 아니 시군구청장은 구역 지정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뭐 한다고 그랬어? 요청. 보는 대로 읽으셔요. 그냥 대답하지 말고 꺼내지 말고. 요청한다고 누구 찾아가서? 곳에 잊어먹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지자체의 말단이 시군구요. 그럼 업장위원장은 뭐요? 업장위원장은 독립적 기관이 아니야. 군수에 위임받아서 행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동장처럼. 자, 그러면 잡아봐봐요. 자, 국가나 지자체는 뭐들라고 시군구 찾아가서 똥문이 찾아가가지고 제안하냐고 그려요 안 그려요? 그럼 제안할 필요 없지. 야들 빼고 그 다음에 봐봐봐요. 조합 있죠, 조합. 조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조합은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닐 거 아니야. 조합 만들려면 자,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지정권자 찾아가서 설립에 인가를 받아. 자, 개발구역 지정권자 중요한 얘기야. 그리고 30일 내에 등기해야 조합 성립한다고. 자, 여러분, 자, 조합은 구청장 찾아가서 개발구역의 지정에 제한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지. 이런 대화하기까지 그 긴긴 밤, 긴긴 겨울, 먹구름 속에서 우리가 봄이 되니까 바이러스는 아무리 창궐 해도 봄은 와. 그러죠? 저 꽃들 보세요. 벚꽃 목련 속절없이 지는 걸 보세요. 어디 저 목련 벚꽃도 불쌍해. 찬사도 한번 못 받아보고 그러잖아요. 우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도 못 듣고 다 져버렸잖아요. 이거 진짜 이런 금방 반팔 올 텐데. 조합은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죠? 조합은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줘야 전체 땅 면적이 나오고 누가 이 구역 안에 땅 주인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요. 구역 지정하고 땅 주인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이런 정관 만들어서 동의 얻어서 설립 인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은 제안할 수 있어 없어요? 제안하려면 말라 탄생도 안 했다고. 아니 탄생도 안 한 조합이 무슨 지정에 제안을 해?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인데. 그러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 요 세 놈을 뺀 나머지 요 시행자 야네들이 시군구에 가서 제안한다 이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당연히 제안할 필요가 없고 조합은 제안한다고 못한다고. 그렇지 못하고 유유주의. 그때도 소유자 민간업자가 제안할 때는 미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또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시행자 파트를 안 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86페이지 하단에
4번에 지정에 제한이 있나요? 이거 외에는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다시 볼게요. 1번, 4번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하고 도시개발조합을 잘 봐요. 제외한 나머지 누가? 사업 시행자, 얘네들이 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뭘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밑에 조만한 것이 도시개발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는 사실. 거기에 뭐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주의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의해야 되잖아요. 왜 발 빠지고 넘어지고 또 사고 치냐 이 말이요. 주의라고 팻말 붙어놨잖아요. 그럼 이제 믿습니다, 여러분. 조합은 시군구 찾아가서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그래, 조합 아직 탄생도 안 했으니까. 오케이? 꼭 느낌이 태어나기 전 아기가 엄마 아빠 둘이 붙여서 결혼하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야. 태어나주나 옛날 애가 와서 두 분 엄마 아빠 결혼하세요. 너 웬일이냐? 내 나중에 태어날랬는데 내 저 미래에서 왔다고. 미래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제한전 동의 보세요. 2번. 토지 소유자, 민간법인 기타 민간 시행자가 그 민간 사업 시행자 동그라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대상구역 토지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해.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공사 LH 같은 애들은 시군구에 가서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봐봐요. 이 시행자 열거했죠 지금. 국가자치단체 빼고 조합 뺀 나머지 시행자 얘네들이 제한하잖아요. 얘들이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 받나?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토지 소유자나 기타 민간업자들이 제한서 낼 때는 면적이 얼마? 3분의 2. 그러니까 그야말로 얘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개발구역을 지정해달라고 그 예정지의 땅 주인들이 제한서 들어가려면 3분의 2 이상의 땅 주인들이 도장 받아와서 3분의 2 이상이 원할 때 제한서 내라 이 말이요. 토지 소유자 기타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이 동의받으라는 얘기예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3분의 2 이상이 원할 때 제한서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 이런 건 뭐 특별할 게 없고 오른쪽에 지정 범위 있나요? 아유 그 면적은 뭐 출제한 놈들이 그냥 눈이 희득 돌아가요. 내고 싶어서. 별거 아닌데 잘 안 해온 사람들이 있거든. 자, 도시지역 안에서는 주거상업지역은 얼마 이상? 10,000. 공업지역은 30,000. 자연생산녹지는 10,000. 도시지역 바깥은 300,000. 자, 또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구역 지정 면적 우리가 이거 뭐 비스무리한 숫자 가지고 뭐 내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왜 뭐 형질 변경할 때 여러분들하고 내기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뭔 내기 했죠 그때? 초코파이 내기 했나? 그거 어디 갔어요 다들? 여러분 진 거 아니에요 그때? 졌잖아요. 졌으면 1인당 10개짜리 들어가면 한 통씩 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쌓아놓고 뿌듯하게 그거 쳐다보면서 한 번씩 먹고 하고 이렇게. 자, 얘네들은 여러 번 나왔다니까. 무엇이가 이게 뭘 고기라도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자,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으로? 10,000. 상업지역은? 주거하고 상업지역 10,000. 공업지역은? 자연녹지, 생산녹지 10,000. 그 13,000 이상으로 하란 얘기예요. 미만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13,000 이상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개인적인 형질 변경은 13,000 미만으로 하란 얘기예요. 13,000 안 되는 것들은 형질 변경 허가받아 하는 거고 개발 사업을 하려면 최소 13,000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적 사업을 하려면. 그 다음에 보존 녹지는 없잖아요. 지정하면 안 돼요. 도시적 바깥은 얼마 이상? 300,000 이상. 그러면 여러분 농림지역에다가 개발 사업할 때 얼마 이상? 그 농림지역 안만 찾아봐 있나? 도시지역 바깥이니까 얼마 이상? 300,000. 도시지역 외지역이란 것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얘들 아니요. 그 농림지역이니까 얼마 이상?
30만 이상. 오케이? 이런 거 냈는데 아차 실수했다. 그리고 틀리고 왔다. 식구들은 호적에서 파라고 그래요. 우리 식구 아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최소한 수업 시간에 깔끔하게 외워놓는 거예요. 자, 주거지역은 얼마 이상? 만. 상업지역? 공업지역? 혹시 주거지역을 전용주거, 이종일반, 준주거 그런 식으로 해도 똑같아요. 일반 상업 뭐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 것도 내 걱정이 돼요. 상업지역은 외우고 일반 상업은 못 외워. 여러분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예외적으로 여기는 면적 관계 없어. 취계지.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지정 기준 면적에 예외 있나요? 다음에 해당한 지역으로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 면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억에 취락지구 동그라미 하세요. 자, 우리 여기서 취락지구란 말 들어봤죠? 우리 용도 지구 중에 취락지구는 종류가 몇 가지로 세분되고 뭐하고 뭐로? 자연취락, 집단취락. 자연취락지구는 몇 층 이하만 건물 지을 수 있다?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동식물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요? 동식물 관련 시설? 지을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이래서 문제야. 너무나도 수준 높은 대답을 하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요. 수준 높은 거 하지 말고 우리 왜 저 동물들 운동시켜서 창고에 집어넣고 삐딱한 놈 교정하고 방발이 한 놈 있었지요. 걔가 바로 자연취락지구 안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 아니야. 여기 외웠는데 뭐들 나 외웠는지 막 어느 집 식구인지도 모르고 데리고 와가지고 길거리에 어느 놈이 있길래 데려와서 씻겨서 밥 다 먹여서 옷 입혀놓으니까 너희 집 자식이요? 우리 집 아들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너희 집 자식을 데려다가 막 밥 먹여서 옷 입혀서 보니까 다 인물이 훤한 게 우리 집 자식이 아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 되면 탁탁 잡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많이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어느 집 식구인지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취락지구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 하고 자, 그 옆에 개발진흥지구 있나요? 요놈은 또 주산, 관복이, 턱, 갸들 아니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취계지. 여기다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 구애 받지 마라. 면적 구애 안 받아요. 그 지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취락지구에서는 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OX, O 그렇게 확인을 하나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뭐 국가 균형 발전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다음 박스 밑에 6번에 개발구역의 분할 결합 지정이라고 있나요? 이런 거는요 여러분 암기하는 것도 아니야. 아이고 그렇지 잘라서 따로 지정하거나 떨어진 것도 결합해서 한 군데로 해도 된다. 볼게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개발구역을 둘 이상 사업 시행지역으로 분할해서 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 지역을 결합하여 하나의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고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지정할 수 없다. X지. 있다 그러면 O죠. 그럼 판단만 하면 돼.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자 분할하여 지정할 때는요 세 번째 줄 각각 얼마 이상이어야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분할해서 자 A구역, B구역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지정의 효과라고 있나요? 맨 밑에 자 이제 개발구역의 지정의 효과라고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나와요.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사업을 하면 그 동네 좋은 거요 나쁜 거요? 마곡 저거 누가 쳐다나 봤냐고요. 마곡 지고 그 일대 농지들 누가 사는 사람 없었다니까. 왜? 저거 어차피 건물 못 짓는 땅이니까. 공항 때문에. 그러죠? 공항 때문에 건물 못 짓는 곳도 다 제한번 꼼짝도 못한 땅 누가 저 땅 거래해요. 근데 인천공항성에서 대형 비행기 다 가버리고 김포공항 지금은 인천공항도 비행기 안 뜨잖아요. 뭘 오라는 데가 있어야 뜨기를 뜨지. 그러니까 김포 국제 기능 다 없어지니까 아이 저 주변 지역에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개발 좀 하자고 마곡 신도시 개발한 거예요.
마곡 신도시. 그러니까 마곡 일대가 전철 9호선하고 쫙 연결되면서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러잖아요. 쳐다보지 않은 그 엄청난 동네가 지금도 개발하려고 땅들, 아직도 농지들이 있잖아요. 마곡 쭉 가봐 봐봐요. 택지 개발되는 거 아직도 건물 안 지은 땅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지나면 좀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그 동네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당연히 좋아지죠. 좋아지지. 그래서 효과라는 게 뭐냐면, 이 개발구역을 야네들이 지정을 하면 걔가 도시지역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계획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건폐율도 용적률도 높이 이런 거 완화하잖아. 완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바깥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했잖아. 주로 이게 들어가. 이게 주로 개발사업은 도시지역에서는 생산녹지 같은 녹지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데 무슨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말이 안 되지. 주거지역 상업지역인데 무슨 벌써 아파트 상가 들었을 텐데. 재개발 재건축이죠. 법조문 승인 없이 만드는 거예요. 주로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 봐봐. 환지, 땅을 돌려준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수용 방식. 그럼 수용 방식으로 하는데 그 빌딩들 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개발 사업을 해도 도시지역은 녹지, 아니면 도시 외 지역의 효과가 극대화돼요. 그래서 도시 외 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럼 그 순간 걔는 용도가 도시적으로 바뀌어요.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되면 용도 변경돼 버린다니까.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땅값 얼마나 좋아지겠냐고. 그러면 여러분요, 아까 관리지역에다가 개발구역 지정한다. 면적 얼마 이상으로 해라. 그러면 관리지역에다 개발구역 지정했다. 그럼 그 순간 용도가 뭘로 바뀌고?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짜고 구역 지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3년이 가도록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 안 하면 개발구역은 다음날 풀려버리거든. 개발구역 풀려버리면 도시적으로 냅둔 것들이 냅둬야 돼요? 옛날로 돌아가야 돼요? 도시적은 없어져 버리고 옛날 환원돼 버리고 지구단위 없어져 버린다니까. 꽝 되는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효과 보세요. 2분의 1분의 1 용도지역 지정의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곳이 된 경우에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국토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동그라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우리 배운 대로 치면 도시지역 지정하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짤 필요 있다 없다? 없대. 저절로. 여기서 우리 국토개혁법 배울 때 용도지역의 지정 특례 있었죠. 항만구역, 어항구역인 공유수면이 도시지역하고 연접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 지정되면,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지정되면 당해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있었죠, 그거 시험 낼 때 이걸 써먹은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 도시 외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 그럼 야도 도시적으로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 똑같은 얘기 봐봐요. 관리지역 농림지역에다가 국가산업단지 지정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 그럼 저절로 용도가 뭘로 바뀐다고? 도시적으로 바뀌잖아요. 똑같아요. 도시로 용도 변경됩니다요. 그 다음에 다만 국토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 동그라미 하세요.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냐? 여러분, 취락지구를 개발구역으로 지정했을 때는 야는 도시로 바뀌고 이러면 안 되는 게, 우리 자연취락지구는 녹지하고 도시지구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못 박혀 있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만 지정한다고 못 박혔죠. 그런데 거기다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다 도시로 바뀌어버리면 법적으로 충돌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취락지구는 개발구역 지정하더라도 도시적으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개발구역 내 허가 대상이라고 있나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개발구역을 지정하면
저것은 어쨌든 간에 환지 방식이든 수용 방식이든 밀어버릴 거 아니야. 밀어버리는데 구역 지정했는데 재개발하듯이 땅 가진 사람이 건물 새로 지어? 그럼 말이 돼요? 나중에 보상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멀쩡한 청을 해야 되는데 재산권의 규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집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 하는 것들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야들 허가받는 거예요. 볼게요. 1번 개발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 등 시장 운수 뭘 받으래요? 허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박스에 건축물 건축 등 줄치고. 자, 여기서 건축 옆에 보면 건축물뿐 아니고 가설 건축물 포함이라고 됐나요? 우리 가설 건축물이라고 들은 듯한. 그렇죠. 흥행 재복구 전람회 이름 가설 건축물 신고하고 시설 예정 제한의 가설 건축물 허가받고 철근 콘크리트로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 전부 다 줄쳐 놓는 거예요. 건축물의 건축뿐 아니고 대수선뿐 아니고 용도 변경 전부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가설 건축물의 용도 변경 허가 받아 안 받아요? 받아요. 가설 건축물도 포함한다. 공작물 설치, 형질의 변경, 토속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 쌓는 것. 자, 물건 쌓아놓을 때 옮기기 쉽지 않는 물건을 몇 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그러면 여러분 개발구역 안에 물건을 3주간 쌓아놓을 때는 허가받나요? 1개월 이상 쌓아놔야 되는데 3주간 쌓아놓는 거라고 낸 적도 있어요. 사람은 뭘로 알고. 그래도 우리 물건 쌓아놓는 거 1개월 이상 연습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목에 벌채식재 이런 거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 밑에 허가 예외 있나요? 다음의 행위는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당연히 재해복구 나오는 거. 재해복구 나오면 허가받고 안 받고? 안 받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다음에 경미한 거 해가지고 다음에 농사용 간이공작물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양잠, 고추건조장, 버섯재배, 종묘, 퇴비 탈곡 이런 말 나오죠. 이런 농사 관련 이런 공작물 시설은 허가 받아야 돼요? 아니 저 가을에 탈곡장 설치하고 하는데 뭘 허가받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니은의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도 당연하고, 그래서 개발구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 토속 채취, 개발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되지 않은 물건 쌓는 것 하도 들어가지고 당최. 자, 마지막 거 색깔 다른 거 있지요? 자, 여러분 도시개발구역 지정했어요. 그 안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허가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지 안에 살 때는 허가받고. 괄호 속에 있죠? 경작지에서 임시식재는 제외하고. 진짜 확실히 콜? 다시. 자, 개발구역 안에 땅 가진 사람이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심어 놓는 거야. 보는 관상 보기 위한 거 있잖아요. 이쁘게 생긴 분재 같은 것들. 그런 거 할 때는 허가받고 안 받고? 안 받고. 경작지 안에 살 때는 보상금 때문에 보상 문제 생기니까. 여러분 경작지 보세요. 경작지.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이 파종을 하면 2년, 3년씩 걸려요? 2-3달이면 수확하잖아요? 서너 달 길어야. 넉 달도 아니야. 이게 봄에 파종해가지고 서너 달이면 다 감이 이따만해지는 옥수수 금방 크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자라는 거예요. 걔들도. 그러면 만약에 밭만 있을 때, 땅만 있을 때 하고 감자 심어 놓았을 때 하고 보상금이 같을까 다를까? 다르거든요. 달라요. 농작물의 보상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최소화시키려고.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개발구역에 해제 있나요? 아이고 이게 참 이게 개발구역에 해제 안 볼게요. 원칙적 해제.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 짰을 때 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에 규정된 날에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오른쪽에 기억. 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몇 년? 3년 되는 날까지 개발사업에 관한 실식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이요? 다음 날이요? 3년 되는 날 풀려요? 다음 날 풀려요? 괜찮아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어때요? 옆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3년 되는 날 풀려야 돼? 다음 날 풀려야 돼? 책에 다음 날로 돼 있지요? 아직도 아니라고 하네. 그 왼쪽 하단에 뭐라고 하냐? 다음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풀리는 거죠, 당연히. 두 번째, 개발사업 공사 완료나 환지 처분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왜? 다 끝났으니까. 둘째, 예외적 해제. 구역을 먼저 묻고 개발계획 짰을 때, 자,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건 이 얘기예요. 아까 여러분 계획을 먼저 짜고 구역 지정한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주로 여러분 보세요. 녹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 지역이 야들이지 야들. 이런 데다 개발할 때 계획 짜서 소문 다 나고 나중에 구역 지정하면 투기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데는 땅값이 워낙 억제됐던 데라 개발 사업한다고 소문 나면 투기 반드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데는 먼저 묶고 나중에 계획 짜도록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묶고 나중에 계획 짤 수도 있다 없다? 일단 자, 그럴 때는 기업 개발구역 지정고 시된 날부터 몇 년?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고 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2년 된 날의 다음 날. 둘째, 개발계획 수립고 시한 날부터 또 몇 년? 3년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 된 날의 다음 날. 또요. 복잡하네. 자, 다시 여러분, 아까 왜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면 이 동네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지요? 우리 지구단위 배울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몇 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해제된다. 3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구역 지정하고 여기 3년 된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 내용을 담아서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 다 풀린다 이 말이요. 이렇게 풀리면 도시지계획이 옛날 용도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 다음 구역을 먼저 묶고 나중에 개발계획 짤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 이걸 몇 년 내 짜라 그건. 2년 내 개발계획 수립고시 안 하면 다음날 풀려버리고 2년 내 짰다 하더라도 또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려버려. 자, 여러분 이 개발계획은 누가 짤까요 이거? 잠깐만, 시행자라니요? 아니 개발계획은 야계 짜가지고 지정하고 난 다음에 야가 시행자를 정해줘야 시행자 개념 나오는데 구역도 지정 안 했는데 시행자 나올 수 있나?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개발계획은 누가 짜는 거예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미리 짠다고 아까부터 계속 구역 지정권자가 짠다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역 지정하고 그 구역 지정한 놈이 야 SH 네가 하라 정하면 야가 실시계획을 만드는 거라. 오케이? 자, 그러면 계획을 먼저 짜는 게 아니고 구역을 먼저 묻고 그리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짜. 그때 2년 내 짜라 이 말이야. 안 짜면 실효돼 버려. 2년 내 짰더라도 또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해야 돼. 그러니까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이란 말 나오면 다 몇 년? 3년. 나중에 개발계획 짠다 그러면 2년. 되는 날의 다음 날.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의 용도지역 등의 환원 보세요. 환원.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자동으로 의제된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 또는 지역지구 구역 등으로 환원 또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옛날로 다 돌아가 버려. 지구단위 없어져 버려. 다만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나 환지 처분에 의해서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가 의제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콜? 그래도 우리가 개론 민법보다는 공법이 좀 단순하잖아요. 그런 편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 여러분 저 도시지역이 있고 자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이 있고 농림지역이 있다 쳐요. 자, 농림지역에다가 개발사업 할거나 그럼 면적 얼마 이상으로? 많이 좋아졌네. 30만 이상으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개발구역 탁 지정하는 순간 얘는 용도가 뭘로 바뀌어버려? 도시죠. 동시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가 된다니까. 그런데 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정상적으로 3년이 가도록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개발구역에서 풀려 안 풀려요? 풀려버리지. 개발 사업 자체가 안 풀려버리지. 그럼 얘는 옛날 농림지역으로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돌아가지. 뭐들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런데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정상적으로 드르르르 다 공사를 깔끔하게 했다니까. 몇 년 동안
공사 완료가 되면 개발구역에서 풀려 안 풀려? 공사 완료됐는데 뭐 들라고 도시개발구역이 있냐고 끝났는데,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는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개발사업 다 끝났어. 정비사업 다 끝났어. 그러면 개발구역, 정비구역이라는 게 의미 있어 없어요? 풀려야지. 그럼 공사가 완료되면 다음날 개발구역에서 풀려버린다니까? 이렇게 풀릴 때는 야가 농림지역으로 돌아간다고 안 돌아간다고? 안 농지가 없지. 택지개발 끝나버렸다니까? 공사 완료돼 가지고 환지 처분을 해가지고 개발구에서 풀릴 때는 옛날 용도로 돌아간다고 안 돌아간다고? 안 돌아가지. 돌아갈 땅이 없는데 뭘. 신도시인데 신도시. 공사 아무 짓 안 해가지고 풀릴 때만 옛날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